이번 시간에는 연예 서비스의 마케팅 관리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특히 연예 서비스와 관련해서 마케팅의 변화, 어떤 변화들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케팅 성과인데요. 기업 측면에서 마케팅의 성과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 영역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연예 서비스 측면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 서비스 마케팅 관리와 관련해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히 우리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품 광고나 홍보 또는 영업이나 판매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케팅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좋은 상품이 있어야 되고, 즉 프로덕트가 되겠죠. 또 상품의 가치에 맞는 그런 가격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프라이스죠. 또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유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 플레이스입니다. 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즉 촉진 프로모션.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실행 조건, 4가지 조건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4가지의 마케팅의 요소들은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고객들에게 판매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고객의 마음속에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고객의 마음속에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즉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매력적인 시장을 선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이런 선별된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팅, 타겟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 위치의 선정, 이런 3가지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STP 전략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그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요, 시대의 환경과 또 산업 구조의 변화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에 발맞추어서 기본적으로 4P, 마케팅의 가장 기본 개념이었던 4P가 4C라고 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4E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4P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다음에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4P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C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코퍼레이션, 공동 창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라는 개념이 있고, 공동체의 활성화, 또 대화, 이런 개념들이 좀 발전된 개념에서 4C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고객과 연관되어지는 개념에서 4E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즉 교환, 경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전달자, 전도사, 또 장소 이러한 것들이 확장된 개념에서의 4.2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변화적인 측면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4P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4P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제품,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혜택이 마케팅의 개념에서 확실하게 고객들한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겠다. 제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스, 장소인데요. 고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공급 공급망의 관리, 공급 사슬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격은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책정한 상품의 가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가격과 상품이 주는 가치가 서로 일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촉진,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마케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인데, 이 프로모션 수단이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C가 되겠습니다. 공동창조, 통화, 대화,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 이제 조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창조라고 하는 것은 초기 구성 단계에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 확률을 끌어올리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한 개인화, 맞춤화가 바로 마케팅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또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마케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화, 또 맞춤형 서비스가 대세다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 공동창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부각되는 그러한 요즘의 마케팅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화가 되겠습니다. 즉 공급과 수요, 또 고객별 특성 등을 맞춘 그런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맞춰서 가격의 변화가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유연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어떤 마케팅 변화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통화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은 시장에서 획일적인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마케팅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은 바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가격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대화가 되겠는데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유통, 즉 P2P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컨버세이션, 대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채널의 다양화, 또 획기적인 채널의 변화들로 인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어서의 이러한 통화가, 대화가 마케팅의 결정적인 그런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즉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를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케팅의 변화로 우리가 4C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 중에는 감정과 관련된 4E, 예, 교환, 경험, 브랜드에 대한 전달, 또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네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는 다 교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케팅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느냐, 마케팅 과정에 확실하게 이러한 것들이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고객들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의 의미가 점차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 experience,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상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기본 개념으로 마케팅 전략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체험 마케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들이 사전에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품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마케팅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경험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의 전도사, 즉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또 호감을 가진 고객들이 브랜드를 주변에 자발적으로 전달하고 또 브랜드를 주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에 획일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케팅의 변화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마케팅의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기존의 마케팅 환경은 굉장히 수직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개별적이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또 채널의 다양화,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 혁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의 변화는 수평적인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포용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곧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기존 개념의 마케팅의 네 가지 개념에서 4C, 더 나아가서 4E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케팅의 변화, 4C의 변화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창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디지털 경제에서 공동창조는 신제품 개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상 단계 초기부터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공동창조를 통해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공동창조는 제품과 서비스의 맞춤화, 개인화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고객들로부터 가치 제한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는 디지털 시대에는 가격 책정 개념도 표준화된 그런 가격 책정에서 역동적인 가격 책정으로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시장 수요와 생산 시설 또 가동률에 따라서 가격을 유연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이러한 가격의 유연성의 변화는 서비스 산업이나 또 서비스 관련 여타 산업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 활성화라는 개념은 디지털 시대에는 채널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공유경제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유통은 바로 P2P,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나 우버, 또 차량 공유 회사인 집카, 또 뭐 대출과 관련된 랜딩클럽, 이러한 것들은 호텔이나 또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들에서 혁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러한 혁신을 기업이나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공유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마케팅의 변화, 특히 시장 환경에 따른 마케팅의 변화가 얼마나 크게 마케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화인데요. 대화라는 개념은 판촉 개념 역시 몇 년 동안 크게 진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고객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기업이 과거에 전달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측면에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소셜미디어 확산 등을 통해서 고객들이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고객들이 메시지를 유도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의 변화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과거의 마케팅과 최근에 새롭게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마케팅의 변화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마케팅은 일반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구사했었고, 전략적으로 세분화시키고 타겟팅을 했으며, 또 브랜드 포지셔닝과 차별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쳐왔었죠. 전략적, 전술적으로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바로 네 가지 4P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전술로, 전략과 전술로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서비스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개념들이 기존의 전통적 마케팅 개념에서 대두되는 그런 요소였다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 시대의 마케팅의 개념은 연결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고, 고객들이 어떻게 그 마케팅 상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는 브랜드의 성격과 코드화에 대한 브랜드의 설명이 반드시 고객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고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런 마케팅 믹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4C나 4E와 같은 개념들이 연결된 마케팅 믹스로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케팅의 성과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개념은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성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사업 부문, 또 기능, 업무, 집단 및 개인이 기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성한 그런 결과, 즉 책임 단위의 성과를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기업 측면에서의 마케팅의 성과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에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조직의 목표 달성 여부는 성과로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과라 하면은 생산성, 또 질, 적시성, 대응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마케팅의 성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케팅의 성과는 각 영역별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성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각 기능별로 각기 기준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케팅 분야 쪽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증가율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마케팅 분야 측면에서의 성과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관리 측면에서 보면은요, 투자 수익률, ROI나 또 배당 수익률, 자기 자본의 비율 등을 우리가 재무관리 측면에서 성과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률, 또 생산성의 향상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산관리 측면에서 성과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조직관리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 생산성이나 또 이직률, 직무 만족도 등을 우리가 성과의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불량률이라든지 또는 합격률, 적합품에 대한 범위, 이런 것도 우리가 품질관리 측면에서의 성과의 척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의 숙련도, 그다음에 습득되어지는 기술의 지식, 또 기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마케팅 성과 측면에서 측정 기준,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인 그런 경쟁 우위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혁신 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동적인 균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적 전체적인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략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역동적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위로부터의 경영혁신과 또 아래로부터의 경영혁신을 우리가 추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동적 균형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개인과 조직의 기억을 탈피하고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타성 변혁과 또 조직의 자원과 능력의 향상, 그리고 효율성 추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프로세스의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동적 측면에서의 마케팅의 성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예 서비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서비스에 있어서의 마케팅은 구매자나 또는 잠재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매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기업이 취하는 모든 노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노력들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그런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경영 자원이나 핵심 기술이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어야 되겠고, 또 현재의 관련된 산업 내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주요 성공 요인들과 부합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 요소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나 또 환율 변동과 같은 그런 외부의 환경 변화로부터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 내부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실상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고, 환경 변화나 경쟁 기업의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의 지속성, 또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경쟁 기업의 모방 능력과 같은 그런 판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 우위의 요소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예 서비스 마케팅에서 경쟁 우위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 차별화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원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연예 서비스 측면에서의 원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상의 정책들을 통해서 특정 산업에서 낮은 원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비용상의 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차별화의 우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그러한 제품을 서비스나 품질, 기능, 디자인, 또 상품 이미지와 같은 이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경쟁 기업에 비교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하나로 우리가 집중화 전략을 보통 이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